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함수에 관련된 것만 일단 같이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름 정의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요. 먼저 이제 자료는 주어지지만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싶은 분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셀 음명이나 그 다음에 셀 서식은 지금 여기 수강 인원에 숫자 뒤에 명을 추가하는 형식이니까 샵 콤마 샵샵 0명이나 아니면 지표준의 명이나 아니면 0명이나 그렇게 서식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정의를 하셔야 되죠, 그죠? 이름 정의는 함수에도 지금 여기 보면 이름 정의된 이름이라 해서 문화예술 강좌 수에 요 이름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름 정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를 하는데, 뒤에 5번에서부터 뒤에 12번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 이름 상자에 분류라고 하는 이름이 표시가 되면 됩니다. 자, 이름 정의를 혹시나 잘못했을 때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로 들어간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편집이라고 들어가서 참조 대상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름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요성 검사 들어가죠, 그죠? 이 요요성 검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강좌명에 따라서 수강료를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셀에 원래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나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것처럼 H14번 셀에 특정하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즉 여기 강좌명에 해당되는 C5에서 C12까지 자료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함수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 H14번 셀에 선택한 강좌명에 따라 수강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나오는 이 문제를 함수를 풀기 전에 항상 데이터 입력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완성을 하시면 돼요. 꼭 먼저 제목 도형이나 결제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함수를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번에 보면 지금 요일을 구하는데요. 개강일에 대한 요일을 예와 같이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이 아니고 월요일까지 이렇게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월이라고 되어 있으면 월만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다 들어있으면 이렇게 풀워드로 월요일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값을 한번 나타내도록 할까요? 자, choose와 weekday 함수인데요. 여러분들이 choose라고 하는 그 함수 자체는 선택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이 함수는 찾기 참조 함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choose라고 들어가면 일단 함수의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학생들은 choose, 그 다음에 이제 값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덱스 넘버니까 인덱스에 해당되는 뭐 수식이라든지 일단 값이 들어가겠죠. 인덱스 값이 나오고 그 값에 따라서 값이 1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1번 값으로, 2라는 숫자가 나오면 2라는 숫자로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덱스 값 자체는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인덱스 값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weekday라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weekday를 일단 또 한번 알아야 되겠죠. weekday는 날짜 데이터에 사용되는데 그 날짜를
그 이제 옵션에 따라서 이제 1번, 2번, 3번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값을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도 되고 1월 화 이렇게 제가 이제 요일은 빼고 하겠습니다. 1월 화수목금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1월 화수목금토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옵션을 줄 때 숫자로 1을 주면 되고요. 자, 월화수목금토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옵션을 2로 주면 됩니다. 3은 0에서부터 7 자체를 6까지 표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1번, 2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자, 그래서 날짜 데이터를 주고 옵션은 일요일부터 나는 시작하고 싶으면은 옵션 1번을 주면 되고 1을 주면 됩니다. 1을 주면 되고요. 나는 월요일부터 하고 싶어 하면 옵션을 2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의미를 아셨으면 요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함수나 수식을 구할 때는 항상 등호가 먼저 들어가는 것을 아시죠? 자, choose. 자, choose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수식 입력줄에서 함수 삽입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대화 상자가 뜨고 여기 첫 번째 인덱스 넘버가 나오죠. 그죠? 인덱스 넘버, 즉 이 요일을 이 위크데이에서 나타난 값을 숫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 숫자에 따라서 value 1번이면 1번 값을, 2번이면 2번 값을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자, 위크데이 한번 들어갑니다. 위크데이 하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죠? 함수가 달아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열고 닫고 하고 난 다음에 위크데이라는 글자 사이에 마우스 포인트를 주면 이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시리얼 넘버가 바로 날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개강 1에 대한 F5를 찍고 그리고 리턴 타입은 1번일까 2번일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1번을 쓰고 1번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choose로 다시 돌아가면 이 인덱스 값이 1, 월, 화, 수, 목, 금, 토 했을 때 얘가 6번 값이 되는 거죠. 그럼 6번 값이라는 것은 1, 2, 3, 4, 5 목요일이란 값이 금요일이란 값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값은 이렇게 제가 짧게 요일을 다 생략한 형태로 하면 틀린 답이 됩니다. 예시에서 요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일요일 탭키 누르고 1월 화 수 목 금 토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럼 6번이 인덱스 값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금요일이라는 값이 나오겠지요. 그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 소식이 그대로 채우기 핸들로 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채우기 핸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안 나면 자, 이렇게 굵은 상자 테두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현재 이 채우기 핸들이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는 범위를 선택을 하고 이제 내가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할 범위를 하고 채우기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서식을 없애줘도 되겠죠. 그죠? 자, 채우기 핸들 하고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했는데 굵은 상자 테두리가 나온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컨트롤 Z 뭐 이렇게 사용하실 필요도 없고 모든 테두리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요 문제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테두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거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강의실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수강 코드 네 번째 글자가 자, 네 번째 첫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네 번째라고 하면 이게 레프트 라이트도 아니고 미드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미드라고 들어가죠. 그죠? 미드. 자, 미드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인데 네 번째에서 3이면이라고 했어요. 글자 한자가 그죠? 3이면 학습 동아리실, 4이면 창작 연주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1, 2, 3, 4 네 가지 경우가 나오나 봐요. 강좌 코드 보니까 아니네. 자, 3, 6, 4, 뭐 3, 6, 6, 4, 3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3과 4가 아닌 자료는 전부 다 다목적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브랜치가 3개, 조건이 3개가 나오니까 if문은 3번을 쓰는 것이 아니라 2번만 쓰면 되죠. 자, 이것도 일단 형식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번 문제인데요. 자, if 함수입니다. if가 들어가고요. 자, if 들어가는데 if는 원래 간단하게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조건식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왼쪽, 오른쪽, 관계연산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식이에요. 그죠? 식이 맞으면 참값 들어가는데 조건식이 지금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개가 있으니까 다중 if문입니다. 다시 if문을 쓰고 조건식을 들어가겠죠. 조건식이 또 맞으면 참값,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 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갈로는 열고 닫고를 해야 되니까 한 번, 2번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면은 자, if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조건식이라고 하는 식이라는 말은 수식, 그죠? 여러분, 피연산자 일단 들어가고요. 연산자 마리오를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들어갑니다. 이상, 이하, 뭐 그 다음에 또 피연산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조건식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답을 한번 써볼까요? 미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식이 됩니다. 발로 열고 미드,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강 코드라고 하는 이 자료가 B5니까 일단 B5를 하나 쓸게요. 자, B5의 몇 번째 시작 위치가 네 번째죠. 네 번째 위치가 한 글자죠. 추출 글자 수가 한 글자가 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자, 3이면 이게 숫자 3이 의미가 아니고 문자로 인식이 되잖아요. 수강 코드나 강좌명, 분류, 대상 이런 것은 전부 다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옴표 안에 문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라고 해서 양쪽에 따옴표를 떼버리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3이면 뭐다? 참값으로 학습 동아리 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죠? 자,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거짓값에 if문이 들어갑니다. 요 if문은 앞에서 했던 요 수식을 그대로 한 번 더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저는 복사를 한번 해서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번에 4이면이죠. 그죠? 4이면. 자, 4이면 뭐를 줄까요? 네, 창작 연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6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쓸 필요가 없고요. 바로 그 외에는 했으니까 다목적실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값에는 창작 연주실이고 그 외에는 다목적실입니다. 그죠? 자, 이 수식을 이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자, 요게 이해가 됐으면 한 번 더 써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기 제가 설명한 부분을 보시고요. 자, 그리고 한번 치웠다가 다시 하는 것도 복습이 되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한번 내용 주기로 쉬우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미드 들어갑니다. 자, 미드 함수 열어서 우리는 해볼까요? 자, 미드. 자, 텍스트 B5 시작 위치 네 번째, 그리고 3이라고 해서 세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것이 뭐와 같으냐? 아직 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if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샵 밸류 이게 뭐지? 라고 에러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그러면 이면이다, 이다, 아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하는 관계연산자를 쓰고 3이면이라고 줍니다. 이 3이란 값이 나오면 무슨 글자를 표시하냐면
학습 동아리실이라고 줍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수식을 다시 써야 되잖아요. 아유, 힘들어. 이렇게 하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너는 쓰면 안 되고 if부터 등호까지 복사를 해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짓 값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수식 입력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if문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두면, 자, 어떤 값을 대입을 할까요? 네, 4이면입니다. 4이면. 자, 지금 이제 수강 코드 네 번째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4이면. 자, 무슨 값을 줄까요? 네, 창작 연주실입니다. 창작 연주실을 주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으로 3도 아니고 4도 아니다. 그러면 다목적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빈칸도 없이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갈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화상자가 나오는데 뭐 그냥 예라고 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원하는 값까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번, 2번을 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1번은 찾기 참조 함수에서 날짜에 관련된 함수와 같이 우리가 구했고요. 2번은 if와 같이 논리 함수입니다. 요 논리 함수를 mid라는 텍스트 함수와 같이 연계시켜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한번 하고 난 거를 다 알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한 번 더 내용을 지우고 여기 해설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참고해서 보시면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은 3번 문제는 지금 인덱스 매치 함수인데요. 이게 1번, 2번, 3번이 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나 한번 시험 쳐봤는데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 매치 함수도 이 찾기 참조 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어려워서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넘어가야죠. 그죠? 이거 넘어가면 또 다음에 할 때 굉장히 쉬우니까 한 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요, 행렬 있잖아요. 지금도 이거 표도 행렬이지만 지금 데이터가 4행부터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는 이 4행, 그러니까 제목까지 포함하면은 9행이죠. 9행 1, 2, 3, 4, 5, 6, 7까지인데, 그죠? 9행 7열인데, 실제 인덱스는 이 이름은 빼고 요 자료만 하거든요. 그럼 실제 8행 7열입니다. 그죠? 이 8행 7열이라는 매트릭스에서 내가 5, 7과 자개 공예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즉 7행에 있죠. 7행에서 수강료의 위치가 이 수강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7행 7열에 해당되는 값이 뭘까요? 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57 자개 공예의 수강료는 9만 원이야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7행 7열에 크로스되어 있는 요 값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번의 문제의 요지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기 참조 함수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으니까 먼저 수식을 한번 쓰고 하겠습니다. 자, 3번에 인덱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색입니다. 매트릭스에서 어떤 값을 찾아내는 건데요. 자, 요거는 그냥 그 범위가 요 첫행 잡으면 안 되고 데이터만 하면 됩니다. 자, B5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참조 용역 줍니다. 어디까지? H의 12번까지입니다. 8행 7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인덱스를 했으니까 매치 함수가 들어가요. 매치. 자, 매치는
행과 열이 딱 부합되는 거죠. 딱 마주치는 왼손과 오른손을 탁 쳤을 때 박수가 착 나오는 그런 크로스되는 값입니다. 행을 찾아야 되죠. 그럼 행은 지금 이제 값을 매치에 관련된 함수가 요게 형식이 일단 값이 먼저 들어가요. 값을 이제 어떤 값을 매치를 시킬까. 그 다음에 값이 들어간 범위 영역을 줍니다. 값범위 영역이라 할까요? 값범위라 할까요? 여러분들 쉽게 좀 할 수 있는 거 값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은 이게 자료가 지금 강좌명의 자료가 이게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을 쓰면 됩니다. 요것도 0인지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0을 쓰면은 지금 혼합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로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형태 될 수 있거든요. 혼합된 데이터일 때는 0이고요. 내림차순으로 자료가 정렬이 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게 오름차순으로 자료가 정렬되어 있으면 1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어렵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데이터는 무조건 섞여 있으니까 0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행에 대한 값을 찾았잖아요. 매치로. 그럼 이제 콤마 찍고 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강료라고 하는 것이 당당하게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수강료야입니다. 그러면 수강료의 위치가 1, 2, 3, 4, 5, 6, 7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직접 이렇게 7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인덱스 함수를 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렵죠. 예. 문제 형식을 한번 보고 다시 해보도록 하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인덱스 더블 클릭을 합니다. fx 자, 지금 인덱스를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간단하게 어레이 그 다음에 로 넘버, 칼럼 넘버 해서 어레이가 지금 배열인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요 B5에서 H10번이 이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어레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는 행이죠. 그죠? 행번호와 열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한 건데요. 둘 다 결과물은 같으니까 첫 번째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는 범위로 제목은 넣지 않는다. B5에서부터 H12번 넣는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번호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씁니다. match 자, 그리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해서 매치로 들어가면 찾는 값이 나오죠. 혹시나 요거를 보시면 이거 vlookup에 찾는 값과 같아요. 예, lookup value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찾는 값이 여기 보면 57가 자개공예인데 직접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번지로 찍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57가 자개공예 직접 쓰셔도 되고요. 그 값을 검색하는 거니까 나는 텍스트를 직접 찍습니다. 그리고 lookup array는 이 값이 들어있는 참조 영역이니까 C5에서부터 C12까지를 주는데 여기에서 굳이 절대 참조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대로 하고 매치 타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0은 이 자료가 지금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 되어 있지 않은 섞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강좌명이 정렬되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럼 칼럼 넘버는 그럼 내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타겟은 목표는 수강료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7열의 값이 있다. 그럼 지금 7행 7열이 바로 90,000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에서 원하는 값을 크로스 시켜서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인덱스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죠. 요것이 지금 1번, 2번, 3번이 난이도가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함수 3개 틀리면은 합격할 수 있을까? 예, 3개 정도는 만약에 다른 거 다 맞고 3개 정도 틀리면은
한 개 20점짜리니까 440점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함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그러면 좀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 능력 향상 최대 수강 인원은 구하시오. 그리고 구한 다음에 명자를 붙이세요. 요게 중요하네요. 그죠? 명자, 결과값에 명을 붙이세요. 요게 이제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이때 그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는데요. 함수는 dmax 함수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또 나 이때까지 dsum이나 daverage만 썼는데 어머 나 dmax 처음 써보네, 뭐 dmin 처음 써보네, dcount a 처음 써보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나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형식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지 함수가 max가 들어가니까 최대, min이 들어가면 최소, sum이 들어가면 합계, average가 들어가면 평균, count가 들어가면 개수,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함수의 이름에 따라서, 함수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유일하게 헤드를 잡아요. 헤드라고 하는 것은 요 이름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B4에서부터 H12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외우시면 훨씬 더 쉽지요. 그리고 이제 필드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타겟입니다. 그러면 지금 능력 항상 최대 수강 인원이니까 요것을 타겟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G4. 그리고 조건 범위가 들어갑니다. 조건 범위. 이 조건 범위는 입력 데이터에서 알아보라 했으니까 지급 능력 향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찍으면 안 되고요. 제가 범위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필드와 조건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4, D5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는 명을 쓰라 했으니까 문자를 추가시키는 &% 기호를 쓰고 이렇게 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dmax. 자, 그리고 fx를 눌러서 dmax. 자,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해서 나오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는 헤드를 잡아요. 자, B4에서 H12번까지 요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C4에서 뭐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반드시 원자료 B4에서부터 H12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필드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수강인원이니까 수강인은 G4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G4라고 찍기 싫으면 1, 2, 3, 4, 5, 6번 넘버링으로 6이라는 숫자를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이렇게 지급 능력 향상이라고 하면은 노답 보이시죠? 노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라이테리어 자체가 어떤 카운트 if에서도 크라이테리어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영어 단어는 똑같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일 때만 이렇게 분류, 필드와 조건을 같이 줘야 된다. 이렇게. 그죠? 확인 버튼 누르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Shift 7번 키 눌러서 문자를 연결시키는 연산자 &를 쓰고 명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 &를 쓰지 않고 어떤 분은 셀 서식으로 뭐 0명이나 지표준의 명이나 샵명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안 돼요. 그죠? 왜? 문제에서 요거 AND 연산자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연산자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산자를 쓰지 않고 답을 구했다, 틀렸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나와서 나 이번에 합격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어요. 자,
count if. 이번에 좀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if가 들어갔으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주세요 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뭐 연산자를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요 조건 범위가 지금 특징이 조건 범위가 바로 정의된 이름, 우리가 이름 정의가 반드시 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 정의한, 이름 상자에 이름 정의한 그 글자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는을 쓰고 count if 들어갑니다. count if. 자, 더블 클릭을 할까요? 자, fx 함수 삽입 버튼 눌러서 range criteria가 나오는데, 자, range가 과연 분류가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D5에서 D에 12까지 넣었는데요. 이름 정의를 우리는 아주 잘 했기 때문에 분류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금 어떤 종류 문화예술 강좌였습니다. 그죠? 문화예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는요. vlookup 마찬가지로 이 찾기 참조 vlookup 함수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vlookup 그 찾기 참조 함수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어요. choose, index, vlookup. 그죠? 자, 요것도 찾는 값 형식부터 한번 쓰면요. 찾는 값 나오고 그 다음에 참조 범위가 있어요. 찾는 값을 시작으로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참조 범위입니다. 값을 가지고 있는 참조 범위.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때는 여러분들이 길게 쓰려니까 제가 뭐 해서 찾는 값을 가지고 있는 참조 범위입니다. 그리고 열번호, 그 다음에 옵션은 정확한 값을 주기 때문에 0을 쓰시면 됩니다. 요것도 0과 1이 있는데요. 0은 정확한 값이고 1은 근사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죠? 1은 근사값이다. 이거를 생략하면 틀린 답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vlookup을 여기 강좌명에 따라서 수강료가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fx를 부르죠. 자, 그런 다음에 검색 값은 요 H14번 셀에서 찾는 거니까 요 유효성 검사했는 요 값에 따라서 테이블 어레이가 바로 참조 영역인데요. 요 값에서부터입니다. 요 값에 그럼 원본에서 가죽 공예 지도사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요 B5 안됩니다 여러분. 또는 C4 안됩니다. 자, C5에서 H열의 12번까지. 끝은 만약에 중간에 개강일을 구한다면은 뭐 F12번까지 하면 되지만 지금은 수강료이기 때문에 H12번까지 주고요. 이 중에서 여기 지금 값이 포함되어 있는 요 값, 그죠? 가축 공예 지도사라고 하는 이 시작값, 그 다음에 끝값인 H12번까지 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몇 열에 있나요? 예, 수강료가 1, 2, 3, 4, 5, 6에 있어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쓰고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거니까 0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죽 공예 지도사 했을 때 7만원, 자, 발레를 배웠을 때는 3만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강좌명에 따라서 수강료가 줘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이렇게 클릭하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식을 이용을 해서, 자, 수식은 아까 조건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요. 자, 수식을 이용해서 수강료가 7만원 이상, 관계연산자 이상입니다. 행전체, 요거 중요하죠. 혼합참조 중에서 행참조, 열참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일단 설명을 한번 하고
할게요. 정확한 값. 여기서 넣어야 되는데 지워졌어요. 정확한 값. 자, 그럼 7번을 할 때는 이게 먼저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수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헤드 없이 B5에서 자, 어디까지? J의 12번까지. 이거는 범위를 다 잡아야 됩니다. B5에서부터 어디까지? J의 12,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12까지를 선택을 해야 해요. 선택 후에 자, 어디로 간다? 호음에서 조건부 서식의 그 수식으로 가야 돼요. 세규칙, 그리고 수식. 이렇게 해서 수식을 주는데요. 수식을 줄 때는 이제 달러 혼합 참조이기 때문에 달러 지금 수강료의 첫 번째 데이터가 H5번입니다. 달러 H5번. 요게 행전체를 의미해요. 이것이 이상이다 했으니까 관계연산자 들어가겠죠. 7만원, 일시, 100, 1000만, 콤마는 안 써도 됩니다. 이것이 수식이고요. 이 수식을 맞으면 뭐를 준다? 파랑의 굵게를 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범위는 B5에서부터 J열의 12번까지 선택을 하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자, 수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고 자, 여기 수식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직접 쓰시는 게 아니고 마우스 포인트로 수강료 첫 번째 데이터 H의 5번을 클릭하면 각각의 열과 행에 달러가 붙어요. 그럼 여기서 F4번 키를 2번 누르면 달러 H5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참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주고 이제 이상 7만, 일시, 100, 1000만 이게 수식. 왼쪽 피연산자, 오른쪽 피연산자, 중간에 관계연산자. 그래서 수식이 이루어지면 서식으로 굵게 그리고 파랑을 주면 되겠죠. 파랑이라고 하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버렸어요. 굵게 파랑.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서식이 이렇게 미리 보기에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으시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 이제 수강료가 7만 이상인 여기 레코드 전체에 이렇게 컬러가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7번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지금 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그거를 좀 구분을 하는데 상대 참조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 같으면은 HO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상대 참조, 절대 참조라고 얘기하면 양쪽이 달러, 행과 열에 달러 H, 달러 O 이렇게 행과 열에 달러가 다 들어간 형태를 절대 참조를 하고요. 혼합 참조 중에서 행 참조는 지금 이제 여기 방금 쓴 것처럼 달러 H 5번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행 참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참조 중에서 열이죠, 그죠? 열을 참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대로 H에 열이 자유롭고 행을 묶어주면 돼요. 달러 O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서 그 답이 다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연습의 양에 따라서 이것을 쉽게 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어려워 하는 분도 계셔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들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번 같이 했다가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용을 지우고 한번 해보다가 자기가 잘하는 거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여기 설명해 놓은 것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따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 늡니다. 그죠?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에 관련된 함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테두리 줘야 되죠.
다 했으니까 요 테두리가 안 되면 점수 감점됩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나 주고요. 그리고 B5 데이터만 이렇게 8개 선택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면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뵐게요.